수도를 옮기겠다라고 한 겁니다.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서 이제 옮겨가지고 조선의 수도로서 최종 후보지가 결정이 돼요. 두 곳이었습니다. 바로 무학과 한양이었습니다. 무학과 한양은 전부 다 서울이에요. 네, 전부 다 서울이에요. 이 한양이 수도가 된 결정적 이유는요, 강력하게 한양을 주장한 한 인물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95년 9월이죠. 마침내 신도시 한양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수도를 옮기겠다라고 한 겁니다.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서 이제 옮겨가지고 조선의 수도로서 최종 후보지가 결정이 돼요. 두 곳이었습니다. 바로 무학과 한양이었습니다. 무학과 한양은 전부 다 서울이에요. 네, 전부 다 서울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무학과 한양 모두 한반도 중심에 위치해서 각지로 가는 요충지, 또 이 한강과 인접해서 수로 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당시에는 이 한양과 무학을 두고 아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한양이 수도가 된 결정적 이유는요, 강력하게 한양을 주장한 한 인물 때문이었습니다. 한양이어야 합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정조전은요, 바로 이 태조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틀을 설계한 설계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도전은 아니 왜 무학이 아니라 한양을 주장했을까? 정도전 생각에는 이 두 지역에 결정적 차이가 존재를 해요. 자, 일단 한양은 땅이 넓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좀 넓게 설계하기 좋은데 무학은 한양에 비해서 도읍지로 삼긴 약간 좀 좁다라고 이제 판단했던 거예요. 폭이 다르네. 게다가 한양은요, 꽤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적의 침입을 막는 그 방어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이 태조 이성계는 정도전을 비롯한 이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도읍을 오케이, 한양으로 가자라고 이제 한양으로 정했고요. 정도전에게 도시 설계까지 맡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95년 9월이죠. 마침내 신도시 한양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한양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건 뭐였을 것 같아요? 유교에서 가장 중시한 게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바로 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종묘와 사직, 조선 왕조의 심장, 궁궐, 바로 경복궁이었습니다. 만년토록 빛나는 큰 복을 지닌 궁궐, 네, 이라는 이 뜻을 담아가지고 새 궁궐 이름을 경복궁이라고 지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앞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요, 뒤쪽으로는 산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완벽한 배산 임수의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곳에다 이제 궁궐을 지은 겁니다. 특히요, 이 경복궁을 둘러싼 네 개의 산, 이 네 개의 산이 아주 풍수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데 북악산, 인왕산, 대박. 낙산, 소름. 남산. 와. 남산의 원래 이름은 목멱산. 네, 목멱산이었는데 경복궁이 지어지고 궁궐 남쪽에 있는 산이라고 해가지고 남산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경복궁을 둘러싼 이 네 개의 산을 우리가 사신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서남북 그 네 방위를 수호한다는 뜻인데 북쪽의 북악산은 그 신령한 존재인 현무. 현명 나왔다, 현명. 아, 네, 우리 짐승이요. 현무가 지키고 짐승. 있고요. 북현무 남주작. 남쪽의 남산은 붉은 봉황인 주작, 그리고 동쪽의 낙산은 좌청룡, 서쪽의 인왕산은 우백호. 왜 좌청룡 우백호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풍수지리에서 사신산이 균형 있게 배치된 곳은요, 국가의 수도를 두기에 적합한 명당이다라고 이제 이때 사람들은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 하나 허투루 하지 않고요, 완벽한 그 위치 선정에 유교적 이상까지 담아가지고 한양 땅에 무려 500년 역사를 이어갈 조선의 첫 궁궐을 지은 겁니다. 자, 이렇게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이후에 세 나라의 국가 체제와 왕권의 기틀을 확고히 다진 왕이 있지요. 바로 1400년에 즉위한 조선 제3대 왕 태종 이방원이죠. 자, 이 태종 이방원이 즉위 초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였냐면요, 바로 왕권. 그렇죠, 왕권. 왕권 강화였습니다. 두 번의 그 왕자의 난, 이 왕자의 난을 통해 가지고 왕이 오른 만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왕이 되기 전부터
노력했던 게 있죠. 바로 정적 제거. 그렇지. 네. 정작제거. 자, 대표적 숙청 대상 누구겠습니까? 아버지 태조 이성계의 오른팔이었던 정도전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였냐면 정도전, 이방원 이 두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조선의 그림, 국가 운영 방향이 전혀 달랐습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정도전은요, 조선을요 왕이 아니고요 신하가 중심인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정도전이 앞으로도 이 왕권 강화에 분명히 방해가 될 거야 라고 판단했던 이 태종 이방원은요 결국 1398년 1차 왕조의 날 때 정도전을 죽여버린 겁니다. 왕이 된 이후에 이 태종 이방원은요 더욱더 과감하게 숙청 작업을 거침없이 냅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데 도움을 준 공신도, 심지어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즉위에 엄청난 도움을 주었던 외척, 자신의 그 아내 원경 왕후 집안까지 완벽히 숙청해버립니다. 오직 이 왕권 강화, 이 왕권 안정을 목표로 해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제거해버린 거예요. 정말 냉철을 넘어서 무자비한 정말 피해 군주 태종 이방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숙청 작업을 통해서 왕이 중심이 되는 나라, 이 나라로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디딘 이 태종 이방원. 자, 이후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마련하는데요. 전국을 8도로 나눕니다. 8개, 8도로 나눠서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재편을 한 겁니다. 바로 이 각도에 자신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관찰사를 직접 파견해서 통제하도록 한 거죠. 그럼 이때 생긴 8도의 이름,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각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름을 지어진 거예요. 8도가 다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경기도는요, 서울을 뜻하는 서울경, 여기에다가 궁궐 주위 500리 이내의 지역을 뜻하는 기, 만들어진 8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태종 이방원은요, 오래도록 이어질 이 붕악한 나라를 만들려면 꼭 따라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민심. 네, 태종 이방원 역시 민본. 이 백성들의 어떤 지지가 있어야 왕권도 흔들리지 않고 나라가 잘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위 기간 내내 이 백성들의 마음 잡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자, 이때 태종 이방원은요, 이 도시 정비 방편으로 한양을 백성들이 참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로 묻어내를 씁니다. 그런데요, 자, 한양은 이렇게 산이 있어가지고 도시 방어에 굉장히 유리해요. 도시 위생에 좀 치명적 약점이 좀 있어요. 위생이요? 위생에. 왜? 태종은 한양의 도시 위생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이것을 정비했는데요. 무엇일까요? 정답입니다. 정답은 청계천입니다. 청계천은요, 태종 이방원이 조성한 인공 하천입니다. 예, 청계천 이전에는요, 개천이라는 그 자연 하천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태종 이방원이 이 인공 하천을 만든 이유가 뭐냐? 그때 이제 개천은요, 굉장히 좁고요, 물도 거의 없었어요. 지금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양의 백성들이 이제 주로 이 개천 주위에 살았는데, 이들이 만드는 그 생활 하수, 오수 이런 게 이제 개천에서 한강으로 흘러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썩죠. 계속 쌓이고 썩겠죠. 그러니까 지대가 낮고 네. 물이 없어서 제대로 빠지질 않는 보이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천 주위로 오물 쌓이다 못해서 막 떠다니게 되고 위생에 심각한 문제가 쓰레기처럼.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비가 오는 날에는요, 이 좁은 하천이 범람하면서 민가가 침수되고요, 심할 경우에는 백성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더 그랬겠다, 지금보다. 예, 결국 이 태종 이방원은요, 1406년 1월 기존 개천을 파내라. 이 파내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한양 중심을 관통하는 물길을 뚫어서 그 하수가 한강으로 빠져나가도록 한 거예요. 1412년 새로운 개천이 탄생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청계천입니다. 편집자가 웃고 찍은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 그 순간들 애국에서 빵빵 터지네 놓치지